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평행세계로 이동한 후 그는 사기급 스킬의 도움으로 최강의 무술가가 됩니다. 고대 전쟁의 신이 부활하고 28세 위. 방평이라는 남자가 평행세계로 10년 전 과거로 순간이동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곳은 무술이 전부인 세상입니다. 눈을 뜨자 그는 거대한 태와 라이라는 두 명의 대가급 무술가의 격전 한가운데 유령처럼 떠 있었습니다. 태는 자주색 기를 발산하며 강력한 무술 기술로 라이를 산속으로 날려버립니다. 그 후 그는 승리를 자축하지만 라이가 천막원이라는 비장의 기술을 선보이며 누가 진짜인지 보여줍니다. 결국 다른 그랜드 마스터를 완전히 압도하고 맙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 후 방평은 교실 자리에 앉아 땀에 흠뻑 젖은 채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선생님은 무술시험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알리고 교실을 나갑니다. 그는 양쟁과 천판 두 친구를 발견하고 계속 쳐다본다. 두 친구는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묻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친구가 영상을 가지고 나타난다. 영상 속에는 3급 무사인 리달이라는 남자가 계속 허풍을 떨면서 8급 무사들의 전투 지역에 목숨 걸고 들어가겠다고 한다. 죽어서라도 그곳을 보여주겠다며 죽으면 자기 이름을 기억하라고 시청자들에게 말한다. 그냥 한번 둘러보여주겠다는 거다. 황은 전장을 보고 자신이 방금 본 곳과 정확히 같은 곳임을 깨닫는다. 두 명이 그랜드마스터가 서로 싸우던 곳이었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모든 무술가들이 어디서 온 건지 여전히 알 수 없었던 그는 인터넷 카페로 달려가 웹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곧 그는 이곳이 실제로 무술가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평행세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요. 그리고 무술시험은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등록비가 약 1만 달러이고 필요한 활력제가 거의 3만 달러라는 것을 알고 카페를 나섭니다. 가는 길에 그는 2급 무사의 현상수배 포스터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고원에 있는 그의 집으로 향한다. 그는 그곳을 보자 향수에 젖고 심지어 주머니에서 열쇠를 발견한다. 주머니에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여동생이 달려들어 그에게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그녀에게서 빌린 거야. 방은 여동생의 볼을 꼬집고 여동생은 곧바로 어머니께 달려가 불평한다. 그러자 방은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바라본다. 그의 가족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무술시험에 응시하고 싶다고 말한다. 시험. 아버지는 식탁에서 일어나 돈으로 가득 찬 봉투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리고 그에게 이 선택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말해준다. 밤에 방은 부모님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몰래 엿듣는다. 어머니가 5만 달러 정도의 저축밖에 없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자신에게는 돈이 없으니 공장에서 피로회복제를 좀 빌려오겠다고 말한다. 자기 아이를 말리려고 하죠. 다음날 학교에서 팡의 친구들은 그가 무술시험에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 쓰레기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 시험을 완전 쓰레기라고 하면서 말이죠.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와서 그들의 학교 출신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무술가가 된 완직량이 학교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이 소식에 반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바로 그때 교수님은 팡, 오, 양에게 선배를 마중 나가라고 합니다. 그날 후에 팡은 침대에 누워 무술시험 입학 기준을 확인합니다.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긴장한 그에게 악취나는 물 한 방울이 떨어지고 그는 위층 화장실이 또 새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져온 건강보조제를 확인해보라고 부릅니다. 가져온 것을 팡은 재빨리 일어나 그것들을 살핍니다. 그가 알약 하나를 집어드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온몸을 휩쓸고 그는 자신이 낯선 곳에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패널 화면이 나타나 무술 가치라고 적힌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로 돌아온 그는 혹시 환각이었던 건 아닌지 위아해하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에 두 번째 알약을 집어들자 그는 다시 같은 이상한 공간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고 블러드키 알약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이 조각상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스템 패널을 바라봅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합니다. 두 번째 알약을 만진 후 거기에 표시된 무술 수치가 2배로 증가한 것을 확인합니다. 알약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적혀있는 것을 탭합니다. 생명력을 나타내는 두 번째 줄에서 무술 수치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날카로운 고통이 그를 덮칩니다. 기와 피의 급격한 변화는 수배 중인 도망자의 주의를 끌고 그가 여자를 감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동시에 왕 선생은 범죄자가 방금 강신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나오면 추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 선생은 목표를 너무 일찍 겁먹게 했다며 정보원을 조롱하고 50만 무술 점수를 요구합니다. 이야기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근육이 잔뜩 긴장하고 그가 무공 점수를 확인해보니 3만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의 생명력은 겨우 0.1밖에 오르지 않아 10만 대 1이라는 터무니없는 비율을 보였다. 그는 좌절하여 소리치며 그 속도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알약이 필요할지 궁금해하는데 바로 그때 그의 누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미친놈처럼 소리 지른다고 그를 야단친다. 방은 알약이 사용 후 사라지지 않은 것에 감탄하며 그 알약의 이름을 시스템으로서 조각상 내부의 이상한 장소. 다음 날 방은 반 친구들과 함께 역으로 향한다. 선배를 맞이하기 위해서 왕 선생님이 나타나자 한 남자아이가 왜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냐고 묻자 왕 선생님은 도망친 범인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재빨리 감추고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고 말한다. 방이 자신을 소개하자 왕 선생님은 몸을 꿰뚫는 익숙한 기운을 느끼고 끊임없이 자랑하는 노란 후드티 남자에게 힘이 방이랑 맞먹어 같은 반 애들이 그가 에너지 드링크를 먹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방은 변명을 해 버스를 타라고 제안하지만 왕의 부탁대로 결국 같이 걸어가게 돼 요청.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왕은 열정적인 연설을 해서 사람들을 고무시켜 군중 해가 질 무렵 떠나기 전에 그는 자신에게 온 후배들에게 전화번호를 건네줘. 그를 데려다주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고 말해줘. 왕 선생님이 떠나자마자 방은 갑자기 자기 방 천장이 아직도 새는 것을 기억해내고 서둘러 수리하러 간다. 그는 위층 이웃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자 돌아서려던 참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즉시 다시 돌아가 그곳에 사는 진 아주머니를 부르기 시작한다. 거기에 방이 다시 소리치자 한 남자가 문을 열고 소란 피운다고 야단친다. 그는 차분하게 진첸 아주머니가 며칠 동안 자신에게 그곳을 빌려줬다고 말한다. 팡은 욕실에서 새는 천장을 언급하며 새 세입자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 남자는 그 아이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조심스럽게 그를 본다. 그리고는 시원하게 해주겠다며 그를 안으로 초대한다. 팡은 욕실 쪽으로 걸어가 피 묻은 붕대를 발견하고 순간 자신이 지명수배범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남자는 물을 끓여주겠다며 팡에게 앉으라고 말한다. 내려와 범죄자는 현상금을 언급하며 방을 속여 그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방은 왕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왕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때 왕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오고 방은 당황해서 전화를 받지만 많은 말을 하기도 전에 범죄자는 그를 벽에 내던집니다. 방은 엉망이 되어 간신히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수배 중인 범죄자는 도시가 더 이상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지우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를 잡자 그는 바로 우리 주인공의 머리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방이 시스템을 통해 포인트를 교환하며 기력을 회복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스템을 통해 포인트를 교환하며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그는 몇 차례 공격을 피하며 반격을 시도하지만 결국 다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도망자의 최강의 기술이 발동되려는 순간 왕 선생님이 멋지게 등장하여 그 남자를 아주 세게 때려 기절시킵니다. 왕 선생님은 방위 상태를 확인한 후 그 사건의 배경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범죄자. 그때 방이 갑자기 진 아줌마가 생각나서 급히 달려가 구합니다. 왕은 범죄자를 경찰에 넘긴 후 도망치는 범인을 상대로 잘 해낸 방에게 엄지척을 해줍니다. 그 도망친 범인의 이름은 황빈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방은 자신의 시스템이 그 싸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지만 항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로 해두기로 합니다. 왕은 그에게 도망친 범인의 소지품을 건네주며 그의 돌파구에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돌파구에 항이 물건 용도를 묻자 선배는 기꺼이 피를 키 알약은 기의 상한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돌파하는 데 사용되는 기혈 전기약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각 단계가 4개의 작은 단계로 나뉘고 계속해서 나머지 필수품들을 설명해줍니다. 바로 그때 팡의 누나가 나타나 그가 학교에 데리러 오지 않았다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녀가 환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지며 그에게 달려들어 사인을 간청합니다. 방이 방으로 돌아간 후 그는 물건들을 확인하고 갑자기 시스템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데 그의 무술 수치가 200만을 넘어 급증했고 그래서 그의 반응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시스템이 빛나기 시작하자 방은 그것이 업그레이드임을 깨닫습니다. 그가 단지 생명력을 증가시키는 것만 생각하는 순간 날카로운 고통이 그에게 힘이 솟구쳐 오르고 그는 이제 강해지는 것이 마치 손오공이 되는 것만큼 쉬운 일임을 깨닫습니다. 손오공이 되는 것처럼요. 다음날 학교에서 부잣집 아이는 부모님이 사주신 활력센터까지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기계를 설치해서 검사하는 곳까지 몇 걸음 걷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랑했습니다. 집에 있는 기계로 검사하려고요. 그러고는 환 선배가 말한 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방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갑니다. 정말이었는지 확인해보려고요. 부잣집 아이는 방에게 감정을 격렬하게 흔들어 최고치에 도달해보라고 합니다. 팡은 온 힘을 다해 113이라는 점수를 얻어내고 부잣집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불쌍한 우리의 주인공은 부잣집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 그곳에서 밤을 새웁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마침내 시험 당일이 밝았습니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은 무술가들이 국가의 자랑이자 미래임을 강조하는 사전 설명을 하고 이어서 규칙을 설명합니다. 112점 이상이면 합격임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라고 합니다. 모두들 목청껏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조용해진 후에도 팡은 계속해서 용이 될 때까지 울부짖는 애처럼 정말 대담한 성격이야. 이거 완전. 그의 검사 캡슐이 빨갛게 밝게 빛나고 심사관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점수가 149점까지 치솟는데 이는 작년 후한 선배가 받은 점수와 같습니다. 부자도 말문이 막힙니다. 방이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새도록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놀았죠. 시험을 통과한 후 방은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해야 할지 정보를 얻고 싶어서요. 환 선생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체육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후에 그날 밤 방씨 아버지는 아들의 성적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온 가족이 감동에 젖었고 이야기는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환 선생님은 시험을 통과한 그를 축하하며 자신의 제자딸 니니를 소개합니다. 그는 니니에게 옆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스승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들어가면 다칠 것을 알면서도 차원문에 들어갔던 장칭난. 그 뒤로는 하지만 인류를 위해 그는 어쩔 수 없었다. 청구안이라는 사람을 구하러 떠나기 직전 스승은 무술협회를 왕진양에게 넘겼다. 왕진양은 그를 붙잡아 두려고 딸과 결혼시켜주겠다고 저렴한 수작을 부렸지만 스승은 바로 제지하며 뻔뻔하다며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경고했다. 딸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꼬마. 현실로 돌아온 왕은 방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고 장난스럽게 그 허약한 몸으로 만족하냐고 묻는다. 그러다 다시 진지해져서 최고의 대학 진학 옵션들을 설명해주고 그중 4곳을 직접 추천하며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여 획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심 끝에 방은 두 번째 학교를 선택하기로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팡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여동생은 울먹이며 신부를 찾으면 바로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여동생은 기차를 따라 뛰면서 그리워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편 왕은 주인 영애 옆에서 언젠가 팡을 구할 수 있도록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방을 구할 수 있게 팡은 대학교에 도착해서 입구의 웅장함에 압도당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남자가 거대한 대검을 뽑아들고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한다. 모후에 들어왔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방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는 그에게 방은 무례함을 웃어넘기고 미소 지으며 선배인지 묻자 파란머리 남자는 자신을 소개한다. 진풍청이라고. 하지만 방이 자신을 소개하고 난징을 언급하자 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숙적 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그에게 더는 그렇게 편하게 말하지 말고 선배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한다. 자원 가득한 자루를 들고 가는 길에 지는 왕을 저주하며 반드시 왕과 난징대를 모두 짓밟을 때까지 자신을 갈고 닦겠다고 맹세한다. 나중에 접수처에서 방은 접수원에게 합격 통지서를 보여주는데 접수원은 그가 2급 골격 단련 수준임을 보고 놀라지만 간단한 검사를 한 후 그가 단 한 달 만에 이미 3급에 도달했음을 알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2학년 중 단 한 명만이 해낸 기록이다. 모두들 놀라움에 휩싸이는 가운데 여자는 즉시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의 선배인 주은에게 그를 안내하라고 지시한다. 그 후 그녀는 그들을 1구역으로 안내하며 그 풍경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클 때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숨막힐 듯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 때 말이죠. 기숙사 안에서 방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공간에 기분 좋게 놀랍니다. 정말 넓은 방이었어요. 방이 짐을 풀기 시작하자 맞은편 방에서 금발의 잘생긴 소년 푸청딩이 들어와서 그의 소파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매력적인 미소와 함께 그는 방이 고향이 어디냐고 묻고 방이 난징이라고 말하자 부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며 그가 왕이라는 이름을 아는지 묻는다. 부는 왕이 미친 듯이 돌파하고 있으며 이미 8개 대학의 최고 실력자들을 이겼다고 말한다. 방이 맥주를 마시는 동안
부는 그가 3단계 골격 단련을 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놀라며 태도를 다시 바꿔 실제 싸움에서는 그들의 실력이 그렇게 차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고는 방에게 1번 연습장에서 스승님 연설에 늦지 말라고 말하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멋진 데뷔를 하라고 말한다. 운동장에서 지는 한 여자에게 이끌려 뛰어난 신입생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방은 마지막 순간에 새로 사귄 단짝 친구와 함께 나타납니다. 시계가 3시를 가리키자 갑자기 철문이 폭발하듯 열리고 우아한 남자가 학생들의 소란을 해치고 나타나 지각생은 입학시 부여되는 학점의 절반을 잃는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수만의 무술 점수와 맞먹는 가치를 지닙니다. 처음부터 지각하는 대담함에 대한 대가로 무당학원 원장은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장차 전사가 될 사람들에게 삶이 장미꽃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그는 무에 입대한 것이 정점이 아니라 지옥 같은 끝없는 경쟁의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그는 교관들을 부릅니다. 교관들은 하늘에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하나씩 각자 더욱 인상적인 모습으로 모두 5명이 교관들에게 압도당해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며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그 기운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날아가 버립니다. 도전으로 받아들인 방은 일어서서 폭발적인 자기소개로 응수하는데 그의 모습은 험악하게 생긴 그의 가족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여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그녀는 속으로 힘든 시간을 선사할 것을 다짐한다. 그때 뒤처지지 않겠다는 듯이 부가 끼어들고 두 사람은 과장된 조조 포즈를 취하며 맹렬한 에너지 파동을 뚫고 나아가는데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샤프보이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그때 전 교장이 웅장한 등장을 하는데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며 나타난다. 금빛 몸의 대가가 최고의 기운과 완벽한 위엄으로 착지하는 에너지. 그가 연설을 시작하자 푸는 그 남자가 분명 원숭이 계급임을 즉시 알아챕니다. 무대학교의 유산과 무사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무술가들이 조상들이 가졌던 영광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깊이 바라보며 모두가 조용히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그것이 끝나자 교장은 모두가 최고급 카이와 피의 알약을 무료로 받는다고 태연하게 발표합니다. 그러자 군중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바로 이어서 그는 신입생 훈련 경쟁이 20분 후에 시작된다고 발표하며 모두에게 훈련장으로 즉시 오라고 명령합니다. 황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신입생들이 이제 자신의 경쟁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훈련장에서 판과 푸는 그 엄청난 크기에 놀라워하며 교관의 설명을 듣습니다. 총 9층 중 신입생들은 1층부터 4층까지만 출입이 허용되며 각 층은 다른 기술을 시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야내는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층이 어떤 대학에 배정될지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400명이 모두 들어온 후에 층에 들어온 사람은 학점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거라고요. 모두들 경쟁이 기본적으로 모든 신입생들이 서로 맞붙는 배틀 로열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습니다. 강사가 나무 무기만 허용된다고 덧붙이자 판과 그의 친구는 입구로 달려갑니다. 안에서는 무기가 잡히고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황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작별 인사를 하고 푸에게 말합니다. 4층에서 보자고. 그는 계단을 향해 곧장 달려가 자신을 밀치려는 남자를 뿌리치고 땀으로 흥건한 3명의 풋내기들을 지나갑니다. 어린 여자아이들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2층에서조차 모두가 무기를 바보처럼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황은 모의 소위 경쟁적인 학생들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적인 학생들 말이죠. 한편 계단에 있는 은발소녀가 상대를 성가신 팔이 쫓듯이 발로 차 날려버리지만 넘어지는 순간 잡았는데 그 남자가 비겁한 수를 써서 소녀를 계단에서 떨어뜨립니다. 친구들이 겨우 잡아주고 바로 그 비겁한 녀석에게 응징을 가합니다. 겁쟁이. 반면 푸는 잔디 깎는 기계처럼 4명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다가 2명이 제대로 싸워서 속도를 늦춥니다. 그런데 갑자기 뚱뚱한 남자가 마치 스테이크인 양다리에 매달리며 야, 서커펀치로 푸를 제압해서 그의 연승행진을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버렸어. 관제실 밖에서 층은 무서운 강사가 그가 몰래 엿보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격렬하게 서성였다. 그는 재빨리 교장 선생님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화면 속에 있는 4층에 먼저 도착한 남자를 확인하려고 온 거였다. 하지만 그의 친구 잘레가 여자팀이 나타난 직후에 그보다 먼저 도착했는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강해야 하는데 결국 허세만 부리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한 것이 분명했다. 시간이 지나자 4명이 자리가 채워지고 지는 소위 강하다는 그 팀이 늦었다고 비웃습니다. 부가 도전받은 NPC를 쓰러뜨린 후
방이 등장해 모두가 완전히 말문이 막힙니다. 그는 부의 초라한 상대를 비웃으며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자신이 만장을 나온 이유는 선배가 그곳이 인재가 많다고 했기 때문이지만 지금까지 본 것은 실력 없는 약골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대담한 모욕에 모두가 충격을 받고 그를 거만한 바보. 바로 그 후 그는 감시하는 경영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 직후 방송으로 30분 안에 방을 이기는 사람은 학점 하나를 얻고 방위 학점은 모두 삭제된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푸는 자신의 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만 브로코드를 떠올리고 결국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두 친구는 등을 맞대고 상대들을 개미처럼 쳐내며 쓰러뜨립니다. 점수. 이를 본 핑크머리 소녀 양샤오민이 난입하여 방을 놀라게 하는데 틱톡 이걸처럼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엄청난 실력으로 방은 그녀의 막을 수 없는 마무리 일격을 다른 남자의 얼굴을 이용해 간신히 막아냅니다. 타격을. 바로 그 후 부는 방에게 스태미나 알약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어모를 요청하지만 방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친구는 완전히 둘러싸입니다. 한편 파란 머리 소녀는 조아 샤오민에게 방을 상대하라고 하고 자신과 양씨는 불을 상대하며 나머지 애들이 지치도록 놔두자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파트너와 떨어져 공격대에 둘러싸이고 슈마이는 차갑게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부는 공격자들의 물결을 간신히 막아내다가 쉬미가 공격을 받아 넓은 이마로 공격을 막아내자 방심한 틈을 타 무릎으로 그의 배를 칩니다. 동시에 관리팀은 방이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가문도 스승도 없이 결국 자신이 왕경염의 제자였고 전설적인 장씨의 제자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년 전 임무에서 돌아오지 않은 그 장씨의 제자였던 그였습니다. 다시 싸움으로 돌아가서 부가 쓰러지고 모두 패배하면 크레딧의 절반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에게 달려듭니다. 방은 모두 앞에서 시스템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몰래 능력치를 높이는 약을 먹고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관리자들은 어떤 인간도 그렇게 빨리 흡수할 수 없다고 믿기를 거부하지만 타이머가 0을 가리키자 방이 승리자로 선포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모두에게 그 수치심을 기억하고 내일 멘토 선택 시간에 정각에 나타나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방과 그의 친구는 모든 신입생들이 사자머리 당으로 달려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의 권투 기술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은 감흥이 없고 다른 강사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길이 이상한 명찰에 닿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앉아있는 여자가 입학식 때 보았던 그 괴팍한 여자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녀의 황당한 조건들이 그녀를 짜증나게 하자 그녀는 갑자기 그를 쏘아붙이며 인기 많은 멘토들은 보통 왕선배가 망쳐놓은 고학년들과 자신이 굴욕을 안겨준 저학년들을 데려가니 자신이 그에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즉, 학교 전체가 그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의 목을 노리고 있다는 거다. 그 여자는 방에게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주며 그에게는 부 웨이자오처럼 든든한 배경이나 가족의 힘이 없다고 말하고 그도 왕선배와 같은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방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묻자 그녀는 그를 사자두도 데려갈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가 명함을 건네주자 당방은 그녀의 과거 학생 절반 이상이 졸업 전에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지만 당방이 결정을 번복하기 전에 그 여자는 빙긋 웃으며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수미가 이어서 말했다. 그 후 부가 다가와서 그녀의 이름이 여옥녀라고 기억난다고 말했다. 사자두보다 더 무서운 강철 같은 여자. 다음 날 그녀는 당방에게 사지의 모든 경맥을 특히 젖은 스파게티보다 가는 그의 다리를 중점적으로 수련하는 방법에 대한 개인 지도를 했다. 그러고는 앞에 있는 세 알이 알약을 삼켰고 순식간에 팔의 뼈가 단단해졌다. 그의 팔이 집중훈련 몇 시간 만에 그는 불타는 힘이 온몸을 휩쓰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결국 돌파구가 되었다. 루는 그에게 다음에는 수미를 데려와 무술 수련을 시작하라고 말했고 그는 1등급 달성을 자축하며 1등급 사탕을 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생명력 꽃잎이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집에서 내쫓았다. 다음 날 루는 두 명이 새로운 제자들을 만나 브루스 리 스타일의 발차기를 선보이며 진짜 타격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제대로 된 무술가는 단련된 뼈를 하나의 타격 지점에 집중한다고 설명하며 방에게 시도해보라고 합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굉장한 발차기를 날리지만 반동으로 인해 발이 심하게 다쳐서 며칠 동안 훈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루는 무심하게 그에게는 합금 부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는 목발을 짚고 물류부로 절뚝거리며 가면서 모든 것을
거기까지 그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뻔뻔하게 낮잠 자는 짜증나는 노인을 깨워서 부츠를 사게 합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그를 째려보며 그런 장애인이 왜 새 신발이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가능성이 있냐고? 팡이 다친 것뿐이라고 설명하자 노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2급 부츠는 신장 1.5개 값의 크레딧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팡의 얼굴에 비친 공포를 보고 그 남자는 그에게 D급 이지스를 신장 2개 값에 판다는 특별 할인을 제안합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무술 연습하러 체육관에 갔지만 노인들 무리가 이미 사용 중이어서 돌아서려는데 노인들이 방에게 심술궂은 말투로 소리쳤다. 긴 머리의 남자 하나가 다가와 방이 후안과 연줄이 있다며 자기 형을 팬 놈과 연관되어 있으니 자기 후배와의 싸움으로 결판을 내겠다고 말했다. 수비는 방에게 아직 부상 중이니 넘어가라고 경고했지만 그 남자가 방을 겁쟁이라고 부르자 방은 근육질의 멍청이가 징징거리는 것을 무시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형의 엉덩이를 차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물러서면 계속 괴롭힐 줄 알면서 도전을 받아들인다. 지금 물러서면 계속 괴롭힐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는 링으로 뛰어들고 클럽의 여성 심판이 개입한다. 첫 번째 상대는 후안이 자신을 3달 동안 침대에 눕혔고 섬유자리를 잃게 했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방은 그에게 닥치고 싸우라고 말한다. 화가 난 남자는 불꽃 같은 기운을 발산하고 그의 주먹이 방의 얼굴에 위험하게 가까이 날아간다. 격렬한 타격을 주고받는다. 서로 강력한 타격을 주고받는다. 방은 강력한 발차기를 날리지만 그 남자는 거의 흔들리지 않고 다시 강력한 공격을 날린다. 방이 완전히 막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주먹에 방의 양팔이 거의 부러질 뻔했다.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그 남자는 방에게 주먹을 퍼붓는데 방은 간신히 피하며 자비로운 선생님께 제발 머리를 박살내지 말아달라고 요원한다. 왜냐하면 그가 제대로 싸우는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우유부단한 태도에 그 남자는 더욱 화가 나서 번개처럼 빠른 회전 발차기를 날리고 방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바로 그때 로 선생님은 그에게 힘의 변환을 발을 통해 전달하라고 일깨워주고 그 조언 덕분에 그는 힘을 이용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게 된다. 순식간에 돌진하더니 날카로운 발차기 한 방에 거구의 남자는 정신을 잃습니다. 그 남자는 꿈나라로 갔습니다. 팡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긴 머리는 불쌍한 동생 이야기를 또 늘어놓기 시작하지만 루는 즉시 제재하며 그의 동생이 사실은 4K 화질로 낱낱이 밝히며 그저 하급 깡패에 속아 넘어가 후배들에게 돈을 갈취하던 놈이었다고 폭로합니다. 하지만 긴 머리는 다친 사람을 복수심에 차서 발로 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왕이 문을 열고 들어와 그 패배자에게 내 덩치만 한 놈을 건드리라고 말합니다. 자기랑 똑같은 덩치의 상대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방이 왕에게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묻습니다. 왕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연이었다고 대답하며 선배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님 덕분이라고. 이인이 주인공에게 다가오는 전국 신입생 교류 대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9개의 무술학교가 자원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참가 준비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회의실에서 멘토들은 다가오는 무술 대회에 대해 논의하는데 알고 보니 그 대회를 모 자체에서 주최한다고 합니다. 학교가 이기면 예산이 무려 20%나 증액된다고 설명합니다. 연간 예산 배정이요. 팡팡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 신입생들이 경기에 참가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루는 학교가 정말 예산을 원한다면 오기신 부교장이 직접 싸워야 한다고 농담합니다. 혼자서 말이죠. 팡은 그 말을 막으며 왕이 3학년 학생들을 계속 이겨서 학교가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실력을 보여줄 때라고 설명합니다.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할 때라고요. 자존심 회복. 그 후 그는 10명의 신입생들에게 그달 말까지 1티어 실력의 정점에 도달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라고 명령합니다. 달 말까지 상황을 반전시키라고 합니다. 곧바로 훈련이 시작되고 신입생들은 최고급 반란군 전사들을 사로잡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인당 30크레딧의 보상이 걸려 있습니다. 임무가 끝나고 각자 새 무기를 받게 되는데 방은 창을 받게 됩니다. 방은 창을 받았습니다. 방이 새 무기를 시험해보는 동안 선생님이 나타나 그만하라고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부수려는 듯이 수련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장현감이 전수한 혈폭권법을 가르쳐주고 잘 익히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무술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에서 멋지게 등장한 사회자는 뮤호라님을 밝힙니다. 그는 관중들에게 이 자리가 연예인 콘서트가 아니니 소란 피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알고 보니 방의 여동생도 오빠를 응원하러 왔고 아무도 놀라지 않은 것은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건 척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튜버 유달리도 거기에 있었고 평소처럼 입을 놀리고 있었다. 역시나 입이 험했다. 위아는 친구들과 함께 방을 만나러 왔고 그녀의 오빠가 팀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 위안을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방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자랑스럽게 위안핑 팬클럽을 만들어 자신을 회장으로, 그를 부회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팡은 그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를 괴롭히는 건 그게 핑이안이 아니라 반대로 불려야 한다는 거야. 핑이안이 아니라 반대로 불렸어야 한다는 거지. 그는 또한 위안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기자라고 부르는 유튜버가 어떻게든 그들의 팀에도 합류해서 경쟁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캐내려고 한다는 걸 알게 돼. 경쟁에 대한 속보를. 경쟁이 시작되고 하나씩 각 팀의 팀장이 무대로 불려 무대에 올라 진행자는 제비뽑기 공을 이용한 매칭 시스템을 소개한 후 분위기를 고조시켜 관중들의 기대감을 높이며 우승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경도 무술학교의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팀입니다. 팀을 이끄는 건 현재 전국 무술 챔피언이기도 한 한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무술대학교 연합팀과 8교 연합팀의 녹색과 노란색 유니폼 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자신의 팀을 소개하며 팀장인 방 씨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완전 신인에다 아무도 모르는 선수 같네요. 모든 팀장들이 모인 가운데 추첨이 시작됩니다. 간단한 추첨이었어야 할 것이 모든 시선이 결과에 쏠리면서 갑자기 긴장감이 감돕니다. 결과에 모든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구슬이 굴러서 자리를 잡으면서 모의 파란 팀이 2라운드에서 노란 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빨간색과 초록색 팀 주장 간의 격렬한 대결이 시작되면서 선수들이 한수와 선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선은 시작부터 강력한 기술을 선보이며 한수와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거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대를 거의 핥히지 못합니다. 그는 포워드 슬래시라는 기술을 이어서 사용하지만 한수는 가볍게 피하며 무공의 자세로 반격합니다. 한수가 자신의 필살기인 라이징 선 콤보를 사용하며 싸움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선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쳐냅니다. 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수는 유령 같은 발놀림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었던 공격을 가볍게 피합니다. 순식간에 선의 뒤로 나타나 그를 허를 찌르고는 무기를 태양의 가슴에 꽂는다. 고통을 참으며 태양은 한수의 창을 잡아당겨 가까이 끌어들인다. 마침내 제압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황이 역전된 듯 하자마자 한수는 다시 싸움의 흐름을 바꾼다. 태양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전장 밖에서 김은 왕에게 그의 후배 팡이 다음이고 2라운드도 못 버틸 거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왕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한다. 잠시 휴식 후 사회자가 드디어 두 번째 경기 시작을 알립니다. 위안은 눈물을 흘리며 오빠에게 달려가 싸우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방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전사라고 부르며 경기장으로 걸어갑니다. 다가오는 경기 소식이 전국에 퍼지고 모두가 흥분으로 들끓습니다.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방의 아버지도 아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사회자가 방의 소개를 읽다가 방의 에이스 기술이 전설의 사자오라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춥니다. 방의 에이스 기술이 전설의 사자오라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합니다. 방의 상대인 장광리는 비웃으며 그가 정말로 사용법을 아는지 묻는다. 하지만 방은 아직 기를 모으는 중이라 방해하지 말라고 무시한다. 그리고는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장은 그를 살피며 곳곳에 결점을 발견하지만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의심스럽기 시작한다. 방은 무심하게 무기를 떨어뜨려 장을 방어 자세로 몰아넣지만 그런 다음 자세만 바꿔 장을 가지고 놀며 그를 바보처럼 만든다. 바보처럼 보이게 만든다. 장이 짜증을 내며 공중으로 뛰어올라 천둥대기를 사용하지만 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아내며 처음부터 자신을 유인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시작부터. 그러자 방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무기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숨겨진 부분은 불사조 칼로 드러나고 장은 순간적으로 긴장합니다. 싸움이 치열해지자 방은 기를 모아 피해 폭발 광란을 풀어놓습니다. 그의 스승인 루가 완벽하게 마스터하라고 했던 기술입니다. 공격이 제대로 적중하며 노란 팀의 장은 링 밖으로 날아갑니다. 팡이 장의 무기를 부수고 기권을 받아내며 거의 순식간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이 폭발했고 팡은 상대 선수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푸는 팡이 자신을 다음으로 지명할 거라고 생각하며 흥분했지만 사회자가 묻자마자 팡이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 그의 희망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노란색 팀 선수는 고개를 숙이고 주장에게 침착성을 잃은 것을 사과했지만 주장은 그가 팡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도록 압박했고 팡 같은 수준의 무술가는 그럴만하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회복할 시간 없이 다시 해낼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방이 에너지 알약 2개를 삼키며 흔적을 감추려 애쓰는 게 분명하고
성공한다. 캡틴은 알약 5개를 먹어도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갑자기 진행자가 방위 에너지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발표한다. 위에서 지켜보던 그랜드 마스터들은 속삭이며 이 아이는 알약을 그렇게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엄청난 체력을 가졌을 거라고 깨닫는다. 노란색 팀 주장이 두 번째 멤버인 천에게 돌아서서 겨냥하라고 말한다. 팡의 하체를 노리라고,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 말과 함께 2라운드가 시작되고 천은 아무런 소개도 없이 뛰어든다. 소개입니다.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는데 천이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무렵 팡은 2단계 발차기를 날려 천을 기절시키고 2연승을 거머쥔다. 완승입니다. 관중들은 열광하고 사회자가 계속할 건지 묻자 팡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때 노란색 팀 주장은 자신이 그를 너무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이 남자를 팡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아 그는 즉시 경기장으로 뛰어들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팡은 간신히 피하며 아직 약도 못 먹었다고 투덜거렸다. 또다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지만 팡은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하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해냈다. 그는 공허한 기립 상태를 이용해 마치 나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의 팀원들과 위에서 지켜보는 주요 손님들조차도 어리둥절해합니다. 도대체 언제 이 모든 걸 연습할 시간이 있었던 거야. 팡은 땅에 다시 착지하며 이번 승리는 쉽게 가져갈 거라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위빈과 화려한 결투를 벌입니다. 잠시 동안 그들의 속도 때문에 마치 비블레이드 대결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경기장 주위를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하고 상황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그리고 상황은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위빈은 어떤 슈퍼히어로급 기술을 사용하며 파워업하고 그 충격은 엄청납니다. 남자의 셔츠를 벗겨 멋진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자 관중들이 열광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팡이 돌진하는 중간에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그 남자는 조금도 움찔하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셔츠를 벗은 괴물이 그를 다시 제압하고 싸움은 전설적인 수준이 됩니다. 웨이비는 전투적인 사자 영혼으로 변신하는 반면 팡은 격렬한 푸른 봉황의 모습을 취합니다. 두 사람의 공격은 서로의 힘을 계속해서 소모시킵니다. 위빈의 여동생은 TV로 경기를 지켜보며 초조하게 오빠를 응원한다. 양쪽 모두 마지막 한 방을 날리려고 돌진한다.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먼지가 가라앉자 결국 방이 서 있다. 위빈의 체력이 0이 되면서 방이 기권승으로 3라운드를 가져가고 또 한 번이 엄청난 승리를 거머쥔다. 다음 날 아나운서는 대진표를 공개하며 진우의 붉은 팀이 모아 대표팀과 대결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잠시 후 라커룸에서 방이 탕에게 왜 싸우지 않느냐고 묻자 탕이 설명합니다. 경기에선 선수 5명만 허용되고 이미 모든 기술을 보여줬으니 다른 선수들이 실력을 감추고 기다릴 때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진우의 약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탕은 결승전을 위해 실력을 아껴야 한다고 받아칩니다. 여성 팀원이 그 말에 동의하며 아직 적팀의 진짜 실력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입니다. 완전히. 결국 탕은 방에게 결정을 맡기고 방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합니다. 강사의 조언. 그렇게 결정되자 선발된 5명만으로 팀은 경기장으로 향하고 방의 여동생과 상대팀은 그의 예상치 못한 불참에 놀랐다. 푸는 시미를 응원하며 한시를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큰소리친다. 자신의 가문이 용건수를 사용해서 말이다. 바로 그때 방이 경기장에 들어와 친구에게 집중해서 적을 박살내라고 말한다. 적을 말이다. 바로 그 후 첫 경기가 시작되고 시미가 시지와 대결하기 위해 나선다. 6연승 무패의 진우. 경기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서기는 즉시 창을 휘둘러 빠르고 강하게 공격합니다. 서민은 맨손으로 잠시 막아보지만 반격에 날아갑니다. 그의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서민은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듯 다시 맞섭니다. 하지만 공격이 쌓여가고 적장은 서기가 충분한 점수를 얻어 서민을 날려버린 것과 같은 전력의 일격을 5번이나 날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서지가 그의 두 번째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고 뼈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썸하우 그를 밀쳐냅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회복하여 세 번째 전력을 다한 일격을 날리고 그녀의 뼈를 가지처럼 부러뜨리며 체력 60을 깎습니다. 그녀의 터무니없는 생명력에 선장과 서지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끝장내려는 전력으로 공격합니다.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서민은 갑자기 피를 토하며 화살처럼 그의 얼굴에 쏘아붙입니다. 그가 눈이 멀자 나루토와 사스케처럼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가 모든 것을 걸자 그녀는 너무나 끔찍한 마이크 타이슨조차도 올릴 만한 밑바닥 발차기를 맞습니다. 울어요. 물결표 링 안의 모든 남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시미가 1라운드 승자를 선언했습니다. 승자를 방은 그녀의 골절로 인해 3달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계속 자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3달 동안 그는 몹시 화가 나서 계속 자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있을까요? 한편 푸는 불타올라 시간 낭비 없이 링으로 뛰어들어 한슈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슈. 푸가 돌진하자 슈는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나 그 교활한 유령 발걸음으로 기습 공격을 시도하지만 푸는 매끄럽게 반격하여 깔끔한 역습을 날립니다. 하지만 슈는 물러서지 않고 엄청난 힘으로 연속 공격을 퍼부어 푸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려버리고 피를 토하게 만듭니다. 푸는 루가문이 창수를 펼치며 슈에게 용을 던집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가볍게 받아넘기는 거야. 모두의 시선이 관중석으로 날아오는 공격을 따라가는 동안 푸는 기습적인 어퍼컷으로 엑수를 놀라게 해서 이빨 몇 개를 날려버리고 엑수는 금방 회복해서 깔끔한 반격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푸가 퇴장하며 모두를 웃게 만들자 샤오만은 분노에 차서 경기에 뛰어듭니다. 맨손으로 엑수에게 달려들자 엑수도 무기를 버리고 주먹으로 그녀를 때립니다. 주먹으로 샤오만이 주먹을 날리자 그는 쉽게 잡고 발차기를 막습니다. 단단한 허벅지 근육으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세게 부딪히고 아무도 그들의 수준에 맞춰 머리를 단련하지 않았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는 성룡 스타일의 발차기로 다시 그에게 달려들고 그는 잔혹한 어깨를 찌르는 공격으로 맞섭니다. 하지만 샤오만은 자신의 머리를 그의 갈라진 머리에 한 번 더 박아 넣으며 여전히 자신이 보스임을 증명합니다. 그러자 지무는 3번째 선수를 보내 샤오레이와 싸우게 합니다. 한편 왕과 치는 왕이 거대한 수정을 훔친 후 도망칩니다. 스승을 구할 만큼 강해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온 샤오레이는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상대는 손쉽게 모든 공격을 피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쓰러뜨립니다. 바로 그 후 같은 남자가 방팀의 마지막 선수를 조롱하며 공격을 유도하고 가볍게 주먹으로 쓰러뜨려 모의 결승 진출을 막습니다. 그 남자가 웃으며 떠나자 방이 마음속에 불이 붙습니다. 징후에게 패배한 후 방펑은 교활한 계략을 써서 라이자슈와 샤오이카이를 삼각형 진영으로 유인합니다. 어떻게든 무대학 연합을 예선에서 이기고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팀 대부분이 병원 침대에서 반쯤 죽은 전사처럼 누워있는데 사자 머리가 나타나서 전형적인 분위기 고조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는 방에게 팀을 북돋으라고 말하고 방은 그렇게 합니다. 한 남자가 탕사부에게 최종 3인이 누구냐고 묻지만 탕은 선택을 방에게 맡깁니다. 그때 양자가 나서서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녀의 스승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지만 방은 그녀를 지지하며 진네이와의 대결을 선택합니다. 진네이와의 1대1 대결입니다. 무우와 경무의 대결은 온라인상에서 폭풍을 일으키며 팬들은 누구를 응원할지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팬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우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순식간에 1차 라인업이 발표되고 진네이는 경무의 장과 대결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프로 복서처럼 등장하고 간단한 소개 후 진은 망설임 없이 돌진합니다. 장이 정면 충돌에 대비하지만 갑자기 진이 그의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장갑을 바닥에 끌어 마찰력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며 말이죠. 그는 움직임 중 방향을 바꿔 뒤에서 공격하는데 속도와 민첩성이 그의 비밀 병기임을 드러냅니다. 장은 큰 타격을 입고 출혈이 시작되지만 거부는 힘을 내더니 갑자기 진이 승리에 가까워 보이는 순간 경기를 뒤집어 경무의 첫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2라운드에도 남아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때 진이 나타납니다. 양자가 나선다. 들어가면서 남자를 걱정하며 그냥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그냥 물러서는 게. 하지만 장은 그녀를 과소평가하고 그저 연약한 여자아이라고 생각하며 강력한 주먹을 날린다.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녀를 거의 기절 직전까지 몰아넣는 엄청난 힘의 주먹이었다. 하지만 사회자가 경기를 끝내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그녀의 기력 회복 알약이 효과를 발휘하고 그녀는 바닥에서 일어서며 장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는 동안 승리를 거머쥔다. 장이 기력이 다하여 쓰러지면서 양자의 부전승으로 경기가 끝난다. 점수가 동점인 상황에서 방원성이 나섭니다. 인사는 건너뛰고 바로 주먹을 날립니다. 양자는 드디어 주저하지 않고 중급 전투 기술인 18년한 발차기를 선보입니다. 발차기 하나하나가 강력해서 방원성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연속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 남자가 그녀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내던진 후 동방가의 비전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술은 그녀를 바로 끝낼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딱 맞춰서 방평이 끼어들어 공격을 막고
그녀를 구해주고 그라운드를 양보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방과 맞서 싸워 그가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조차 완전히 망신을 줍니다. 그것이 끝났으니 이제 팀 주장들 간의 최종 결전 시간입니다. 주장들 간에 한수가 나서서 방과의 빠른 속도의 싸움에 뛰어듭니다. 방은 다시 블러드 버스트 광란을 시도하지만 한수는 자신의 기술로 맞섭니다. 공중에서 멈추는 거야. 한이 우세해지자 해설자가 험담을 하려 하지만 방이 전투 중에 그를 잠재워버립니다. 자신이 밀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죠.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걸. 방은 다시 무기를 나누고 강력한 공격을 시도하지만 한은 그것을 간파하고 날카로운 일격을 가해 그를 다치게 합니다. 방은 재빨리 잠시 쉬는 척하며 비밀리에 시스템을 이용해 기력을 회복하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한편 왕 선생님과 지는 뼈가 아직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약 몇 알 먹었다고 그렇게 활력이 회복될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저 알약 몇 개 먹었다고 말이다. 경기장으로 돌아와서 푸는 기세를 올려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우리 주인공에게 달려들어 팡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는 겨우 움직일 정도로 패배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 팡은 갑자기 시스템 조각상 위에서 푸른빛이 도는 녹색빛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절망적인 싸움을 뒤집을 방법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힘을 되찾아 마치 환생약을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환생약을 먹은 것처럼요. 하는 그에게 예전의 광폭화 기술은 소용없다고 말하지만 방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호랑이 군대를 깨부순다라는 새로운 기술로 반격하고 더욱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결국 승기를 잡고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방이 압도적인 승리로 3일간의 대회가 막을 내립니다. 텍스를 상대로 수많은 상을 획득했고 아나운서는 새해 연휴 후 2부에서 만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새해 연휴 후 2부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한편 방은 더 이상 경쟁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로 하고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열심히 훈련하여 강해집니다. 그날 후에 방은 여동생과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며 뒤처지고 싶지 않다면 자신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말이죠. 가는 길에 그는 그 소위 독점 취재에 대해 탐욕스러운 뚱뚱한 남자를 추궁합니다. 배달되지도 않았는데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자 그 남자는 거의 오줌을 지릴 듯이 도망쳤습니다. 그때 푸와 다른 사람들이 따라잡고 그의 친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하며 느릅나무를 걸어가며 씩 웃으며 계약 때까지 2위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게이라고 말하며 영시를 쏘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방은 기차를 타러 갑니다. 기차 안에서 그의 여동생은 그가 토너먼트에서 6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그는 제어 시스템에 몰래 들어갔으니 상관없다고 어깨를 으쓱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알고 보니 자기가 이제 2등이 됐다는 걸 알게 되고 친구는 깜짝 놀라죠. 신나긴 했지만 지금은 비밀로 하자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친구가 왕을 따라잡고 있다고 놀리자 방은 왕이 이미 4등을 노리고 있다고 받아치고 그렇게 다시 형을 따라잡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형의 뒤를 쫓겠다고 다짐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축제 분위기를 보며 방은 행복한 기분에 젖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길에서 아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부모님과의 감동적인 재회. 다음날 아침 그가 산책을 나가려는데 현상금 사냥꾼을 잡아들였던 요원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며 황빈을 잡은 공과 무술대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도시에서는 그에게 그의 여동생이 다니는 학교 근처의 고급 주택가에 개인 스튜디오 아파트를 선물하기로 결정했고 이 소식에 방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는 왜 자기 몫을 가져가지 않았는지 왕에게 전화를 겁니다. 가장 많이 기여했지만 선배 기공사는 필요 없다며 손짓으로 팡이 그 공간을 이용해 가족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수련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팡은 감사의 뜻으로 식사를 대접하려 하지만 왕은 일이 너무 바쁘다며 곧 다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팡은 가족과 함께 곡사반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새해 연휴가 다가오며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새 보금자리를 꾸밉니다. 위해 연휴 후 팡은 자신이 2위를 했다고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바로 그때 오랜 친구가 전화해서 나누에 초대하고 그는 오랜만에 왕을 만나는 거라며 승낙합니다. 왕을 본 지 오래되어서요. 푸는 무슨 일인지 묻고 팡은 모두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하자 모두들 여행에 들뜨게 됩니다. 팀이 나누에 도착하자 그곳의 우아하고 잘 정돈된 모습에 감탄합니다. 장소가요. 평화로운 분위기의 여자들은 그곳이 얼마나 평온한지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하고 말썽꾸러기 하나가 욕설을 퍼부으며 난입합니다. 드라마를 일으키려고. 바로 그때 우가 와서 후배반과 나머지 학생들을 명문 난징 우대학교에 따뜻하게 환영한다. 그룹을
그는 방에게 2단계 정점을 찍었는지 무심하게 묻고는 방에게 모를 방문했을 때처럼 나노 학생들을 굴욕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장난스럽게 제안한다. 그때 모를 방문했을 때처럼 말이다. 왕은 여기 학생들이 너무 안주하고 있어서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는 난무의 팀과의 모의 2부 리그 경기에 방을 초대합니다. 팀에 처음에 방은 거절하려 하지만 그의 팀 동료들은 흥분하고 왕이 약을 보상으로 추가하며 제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자 우리 친구는 결국 굴복하여 받아들입니다. 방은 사자 얼굴을 한 그의 스승인 당에게 전화를 걸어 50개의 2부 리그 약을 보내달라고 잘 보이려 했습니다. 약 50개의 2부 리그 약을 당은 터무니없는 요구에 즉시 격분하지만 결국 동의합니다. 1급 약을 한 묶음과 2급 약 5개를 보내라고. 왕은 친구들을 자극하기 위해 교장에게 대담하게 제안하는데 최근 승급한 무학원의 2급 학생들에게 패배하면 남무학원 학생의 90%를 퇴학시키자고. 무학원의 2급 학생들에게 그는 그렇게 하면 학교가 의욕 없는 게으름뱅이들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실제로 싸울 의지가 있는 소수의 정예 전사들을 육성하는 데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욕 없는 게으름뱅이들에게 그 제안은 난무학원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교장 선생님은 놀랍게도 별다른 주저 없이 동의합니다. 왕 선생님은 이어서 모의 전투의 규칙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승자가 남고 패자가 떠나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승리자로 선포되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난후의 3학년생 펑페이가 모의 1학년생 샤오레이와 대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합은 샤오레이에게 매우 쉬운 승리가 됩니다. 그는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하지 않고 그는 물러났고 방이 다음 대결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싸움. 왕 선배와의 약속을 지키며 방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난무저녁에 술렁임이 일었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리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레벨업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정말 빨리. 그를 상대하기 위해 이밀랑케가 나선다. 방은 곧바로 그녀의 이름이 썩은 채소잎이라는 뜻이라고 놀리며 그녀를 자극한다. 그 말에 라는 분노에 차서 우리 소년에게 달려든다. 라는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방은 가볍게 그녀를 가지고 놀고 그녀가 방을 비웃자 겁쟁이처럼 도망치던 그가 상황을 역전시켜 그녀를 무대에서 떨어뜨리고 그녀가 도망쳐 포기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백발의 남자가 경기장에 들어오지만 자기소개를 하기도 전에 황은 약골은 기억할 필요 없다며 그의 말을 자릅니다. 그 싸움은 순식간에 끝나고 밝은 붉은 불꽃에 타오르는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황은 이 남자가 제대로 된 상대처럼 보인다며 무기를 내던지고 맨손으로 싸웁니다. 그의 주먹에서 피가 터져나오지만 상대는 거의 움찔하지도 않고 그 충격을 가볍게 털어냅니다. 이번 싸움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방이 계속해서 장난을 치다가 결국 궁지에 몰립니다. 상대의 불꽃나는 말 기술에 꼼짝 못하게 붙잡혀 우리 친구는 꼼짝할 틈도 없이 몰립니다. 방은 정면으로 공격을 받고 불에 탄 쓰레기처럼 날아가지만 다시 일어나 적에게 달려들고 적은 그의 배에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절박해진 그는 아는 모든 공격을 난폭하게 퍼붓습니다. 두 사람이 주먹을 계속 주고받자 모두가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모든 힘을 쏟아내 주먹을 부딪힙니다. 그 충격에 관중들은 움찔합니다. 그들이 멈출 것 같던 바로 그때 방은 기력이 다하여 흉의 머리를 계속해서 들이받고 미친 개처럼 그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다음 쓰레기를 불러들이라고 소리칩니다. 왕이 나서서 그에게 충분하다고 말하고 관중들에게 누가 감히 그에게 도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누가 감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는 그들이 약해졌다며 역겹다고 말하고 모 일당의 찌꺼기를 박살내서 명예를 되찾으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 군중이 들끓는다. 왕이 미리 계획한 대로 모두 왕의 계획대로였다. 다음날 학교에서 방은 훈련 건물로 들어가고 로 선생님은 그에게 친히 한 남자를 완전히 발라버리고 다른 한 남자를 야구공처럼 천장으로 날려버리는 것을 보는 곳으로 오라고 한다. 천장으로 날려버린다. 방과 실력이 비슷한 NPC가 친에게 도전하지만 친은 3급의 힘을 보여주며 강철처럼 단단한 그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랑을 한 후 진은 방을 발견하고 남은 마지막 사람에게 자기가 제일 아끼는 후배가 대신 싸우겠다고 말하지만 로 선생님이 학교 시설을 파손했다며 그를 벽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방에게 따라오라고 하며 반쯤 죽어가는 날카로운 소녀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훈련시설이 돌파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기실 안에서 진 같은 3급 무사들이 뇌를 제외하고는 전부 티타늄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 경지에 이르려면 방은 뼈뿐만 아니라 온몸의 모든 부분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 몸으로 성급에 미친 힘, 즉 한방에 부양 같은 자를 날려버릴 만한 힘을 얻으려고 했던 거야. 그러자 카운터 직원이 방위 포인트를 전부 가로채는데 흥정의 여지도 없이, 그리고 방은 훈련장으로 향했지. 앉자마자 그는 마치 빙의한 듯 집중하고 눈은 슈퍼맨처럼 빛나고 생명력 포인트는 곤두박질치고 엄청난 기운이 마치 스테로이드 쓴 손오공처럼 그를 감싸는데 루는 그 광경에 멍해지며 그가 정말 미래의 대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경락이 너무나도 빨리 정렬되어 방조차 그의 갑작스러운 돌파에 놀란다. 그는 자신의 기운이 폭발했다 말하며 스승에게 좋은 약을 달라고 하지만 스승은 그에게 꿈 깨라고 한다. 그날 밤 금빛 간헐천은 백이와 다른 이들이 지하 비밀 임무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곧 사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불안해한다. 교장은 모든 2급 전투원들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조용히 그들이 무사할까 궁금해한다. 인류의 평화로운 날들은 끝났다. 한편 방은 첫 수업을 듣기 위해 지하로 향하던 중 양자가 갑자기 부르며 백 선생님을 보았냐고 묻는다. 바로 그때 남문의 생존자들이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거기에 2대의 트럭이 천천히 들어오고 간호사들이 차에서 생명 없는 시체들을 내리기 시작한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양자는 마침내 스승을 발견하고 미소 짓지만 남은 것은 피에 젖은 찢어진 셔츠 혹은 그녀의 왼팔이 있던 자리뿐이다. 학생들이 방금 일어난 일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동안 황금 간헐천과 몇몇 다른 사부들이 위에서 내려온다. 그는 약간 우울해 보이지만 여전히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말한다. 백이 유를 돌아보며 양자의 수련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이 때문에 불쌍한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부가 자신을 더 이상 가르치고 싶어하지 않는 거냐고 묻는다. 유는 백이 심각한 내상을 입었고 회복하는데 최소 2, 3년이 걸릴 거라고 부드럽게 설명한다. 최소 2에서 3년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바로 그때 다른 남자가 버스에서 내리며 란수의 지하 조직이 반란을 일으켜 6명이 귀중한 숙련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알립니다. 황금 간헐천이 앞으로 나서서 그에게 제대로 매장하고 영웅들의 가족들을 잘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방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이게 대체 무슨 지하 조직이고 이른바 그곳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모두가 고귀한 목적을 위해 목숨을 잃은 위대한 영웅들의 무덤 앞에 모여 격리를 합니다. 눈물을 터뜨리기 직전에 다음날 여자 멘토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가르칩니다. 지하 동굴에 대해서요. 그녀는 동굴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기록된 입구가 발견된 것이 800년 전쯤 엄청난 지진이 익산을 강타하고 땅이 갈라지면서 광범위한 인명피해를 야기했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기원의 연대기는 순전히 우연히 열린 첫 번째 포털이 지하 생물들이 위의 세상을 알게 되도록 했고 그 능력은 뛰어넘는 구위전사의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황은 스승에게 왜 그 관문을 그냥 통과할 수 없는지 묻고 스승은 공간 격리를 깨는데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관문이 나타난 이후로 그 격리가 꾸준히 약해지고 있다고 한다. 첫 번째 포털이 나타난 이후로 그녀는 현재 서로 연결되지 않은 22개의 관문이 있다고 덧붙이고 더 자세한 정보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언급하며 지하 존재의 수가 인류를 훨씬 능가하고 그 지역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한다. 자원을 수업 후 백이는 다시 루 스승님께 다가가 양자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양자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잠시 망설이던 루 스승님은 결국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백이에게 조용히 가보라고 합니다. 백이가 가자 루 스승님은 양자에게 약간 엄격한 표정으로 자원을 낭비했다고 비난합니다. 자원을 낭비했다고 방이 그녀를 변호하려 하지만 루 스승님은 재빨리 그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겨우 6개의 동전만 단련한 이유를 질문합니다. 황은 최고의 악어 눈물을 흘리며 가족이 너무 늙었고 자신은 그 동전들에 크게 의존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을 들은 루는 마음이 누그러져 그에게 자원을 제공한 후 두루마리를 건넵니다. 두루마리를 그녀는 남쪽 지구 입구에서 기다려 지하에서 나오는 흰머리 노인에게 그것을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팡에게 그 노인에게 자신의 딸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 곁에 있어줘. 팡이 부자가 된 기분이 들 정도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자마자 그는 바로 가게 주인에게 달려가 1000크레딧이 넘는 돈을 자랑스럽게 과시했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최고급 성급 활력 환약을 요구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노인은 팡에게 그렇게 많은 점수를 준 사람이 루일 것이라고 금방 알아챘고 호기심에 팡이 무엇을 했는지 묻자 팡은 기꺼이 두루마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그 안에 적힌 사람이 단순히 자기의 스승이자 그의 맹세한 원수, 바로 구품계의 군주, 모두 동굴의 영역의 군주. 팡은 얼어붙고 자신이 광대처럼 이용당했음을 깨닫는다. 밤이 깊어지자 팡은 친구들과 함께 덤불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무언가 움직임을 입구 근처에서 발견한다. 팡은 그 사람이 스승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바로 그때 길고 흰 머리의 남자가 나타나자 푸가 앞으로 나서서 그에게 편지를 건네며 려가 그를 그리워한다고 전한다. 노인이 고개를 들고 확인을 구하자 우리 소년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숨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흰머리의 장로는 아무 말 없이 손짓 하나로 방을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 애쓰며 얼어붙는다. 다음날 푸는 방에게 어젯밤 자신이 상대한 남자가 바로 47위 사왕 무기성과 모교의 부교장을 제외하고는 그는 혼란을 풀어주며 그 남자는 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며 딸까지 있었다고 말한다. 푸는 아버지 말씀으로는 오교장이 딸을 한때 지하 임무에 끌어들였다가 잃어버리고 속수무책으로 딸이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방이 훈련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의 스승이자 교감이 쇼크 키퍼와 함께 왔습니다. 방이 정신 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 입자를 포획하는 것을 보고 뱀왕은 놀라서 자세히 지켜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6단계 전사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방은 겨우 3단계입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을 본 멘토들은 제자의 능력이 희귀하고 강력한 돌연변이 전사임을 깨닫습니다. 팡은 마무리하고 나서 기쁜 표정으로 세 번째 단계의 정점에 도달했고 스승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스승님은 그에게 나중에 고급 기술을 가르쳐주겠다며 돌아오라고 합니다. 다음 날 팡은 루 사부 밑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중요한 날이 오고 모든 어린 제자들은 지하로 내려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들의 멘토들과 황금 분출구들이 그들을 배웅하러 나타나 격려의 말을 건네며 이 여정, 둥지로 가는 여정에서 그들이 짊어진 의무와 책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소굴로 가는 여정에서 떠날 준비를 하며 어른들은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당방은 모두에게 필수품을 챙기라고 말하고 대원들은 그가 자신의 허가증을 그와 동등한 계급의 군인에게 보여주는 군사 검문소를 향해 함께 이동합니다. 그와 동등한 계급의 군인에게 허가증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모두 지하 임무실로 향하는데 그곳에는 전국의 전사들이 모여 전리품을 유용한 아이템으로 교환하고 있었다. 각지에서 온 전사들이 전리품을 유용한 아이템으로 교환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그 후 그들은 기지를 지하로부터 차단하는 거대한 합금문으로 향한다. 침입을 막기 위해 지하와 기지를 분리하는 문이다. 잭 스페로우를 닮은 남자가 그들에게 출입을 허가한 후 방에게 죽지 말라고 말하고 팡은 문이 한 번에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잭 스페로우를 닮은 남자가 출입을 허락하며 방에게 죽지 말라고 당부하고 팡은 문이 한 번에 한 명씩만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간. 그룹은 계단을 올라 으스스한 붉은색의 방으로 향한다. 소용돌이 속으로 팡은 바로 다가가 팔을 집어넣어 모두를 놀라게 해요. 과민 반응했다는 걸 인정하기 전에 고장났다고 속이면서요. 샤오미는 너무 화가 나서 척 노리스 스타일로 그를 발차기로 날려 에너지 입자로만 이루어진 차원간 통로로 보내버려요. 팡이 그것들을 모두 흡수하는 것을 고려하자 팡은 재빨리 그에게 진정하라고 경고해요. 그렇지 않으면 통로 전체가 붕괴될 거라고 설명하면서 그 관문이 매일 지날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만약 지구가 지하세계와 직접 연결되고 그들이 방어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인류는 끝장이라고 말해요. 팡은 이러면 안에 있는 모두가 돌아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진다는 것을 깨닫고 시체조차 남지 않을 거라는 무거운 생각에 모두 안으로 들어간다. 안에서 방은 그들을 지하세계 6위의 강자 휴 장군에게 소개하고 휴 장군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간다. 그러다가 그들은 겨우 최소한의 것으로 유지되는 희망도시라는 허름한 곳에 도착한다. 무술가들이 살기에 간신히 버틸 만한 곳이다. 휴 장군은 계속해서 타이먼 씨가 희망도시에 대해 1년에 여러 차례 군사작전을 개시하고 그들은 항상 수세에 몰려 있었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는. 하지만 이번에는 호프시티가 반격할 때라고 합니다. 계획은 소규모 적 부대들을 제거하기 위해 전사들을 소규모 분대 단위로 보내는 것입니다. 주변 지역을 정리하고 그는 학생들에게 이것이 진짜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경고하며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단순히 지형을 파악하고 지하에 있는 동안 명령을 일일이 따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지하로 향하며 팡은 지하의 냉혹한 현실을 설명하며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암울한 그림을 그립니다. 참다 못한 그는 갑자기 혼자서 3계급 더 깊이 들어가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이 느리게 움직일 여유가 없다고,
그리고 그들을 황야에 들여보내면 학생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팡은 자기 조가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하지만 팡은 그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혼자 나가서 게으름 피우는 대신 싸워보라고 받아친다. 팡은 여기 처음 와봤다고 반박하지만 팡은 그의 말을 자르고 섬계급 전사가 왜 그렇게 겁을 내는지 열등한 동급생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지 묻는다. 그의 스승인 왕은 이미 맞서 싸우고 있는데 진정한 전사처럼 같은 레벨의 사극 몬스터들을 상대하고 있어요. 팡은 그를 심각한 실망이고 재능 낭비라 부르며 인정하려 하지 않고 팡에게 그의 목적은 인류를 섬기는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팡은 목숨을 걸까봐 두렵지 않다고 대답하자 팡은 그에게 증명해보라고 도전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떠납니다. 나중에 안내자가 모두 가까이 있으라고 경고하자 룽시는 팡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들이 팡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말합니다. 팡은 옆길로 새어나가다가 곧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굴 속 사람이 덤불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어쌔신 크리드 스타일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는 무기를 꺼내지만 그 생명체는 키 큰 풀 속으로 도망칩니다. 팡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을 살피며 에너지 빔을 발사합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한 방에 쓰러집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사람과 닮았는지 놀라며 시체의 군번줄을 확인합니다. 거기에는 타이만 시티의 마크가 새겨져 있었고 그는 시체에서 에너지 스톤을 꺼냅니다. 그가 물러나자 3명의 전사가 시체를 확인하러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명이 고개를 숙이자 팡 쪽으로 고개를 아주 살짝 돌리며 그는 상황이 끝났음을 깨닫습니다. 무기를 든 전사들이 팡에게 돌격하자 우리 소녀는 재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시작하지만 곧바로 막힙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며 원숭이처럼 나무 사이를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3명이 그를 쫓아가지만 팡이 공중에서 공격하려 해도 어떤 공격도 적중하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다리에 기운을 모아 그의 속도와 민첩성을 높입니다. 팡이 피해 굶주린 3명에게서 도망치는 동안 학장과 다른 이들은 그가 너무 멀리 가서 임무가 복잡해질까봐 걱정합니다. 다행히도 팡은 그 3명을 처리하지만 숨을 돌리려는 순간 표범 무늬의 금빛 몸을 가진 거대한 여우 교활한 왕 린이 그의 길을 막습니다. 린은 그의 길을 막습니다. 팡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 3명은 위에서 덮치려고 하며 팡을 기습하려 하지만 여우를 발견하는 순간 도망치려 합니다. 교활한 린이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위해서만 그의 다음 맛있는 간식으로 우리 아이를 노리는 배고픈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여우가 팡에게 다가가자 팡은 이것이 자신의 끝인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짐승이 그를 냄새만 맡습니다. 팡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녹색 돌의 냄새를 맡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돌을 던져버립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여우는 미끼에 걸린 듯 그 터무니없이 비싼 돌을 삼켜버립니다. 돌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짐승이 팡을 노려보며 무서운 속도로 그의 기운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교장은 숲을 둘러보며 팡이 여우 굴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위험을 알고 있고 그 교활한 생물이 8단계를 넘어서려는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하기가 정말 악몽이 될 테니까요. 그 교활한 생물이 8단계를 넘어서려는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8단계를 넘어서면 상대하기가 정말 악몽이 될 테니까요. 그때 여우는 갑자기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태연하게 돌아누워 평소 자던 곳에 누웠습니다. 무려 1400만 무술 점수를 낭비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 스톤을 다 써버린 후에 팡은 여우왕에게 그 전사들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그 지역에서 도망치고 그 지역을 뛰쳐나가는 순간 미친 듯이 웃으며 4명의 전사를 실제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좋아하는데 바로 그의 앞에 4명의 전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을 여우에게로 유인하고 여우가 갓 잡은 신선한 간식을 먹기 시작하자 팡은 다시 한번 미친 듯한 도주를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거죠. 얼마 후 팡은 전혀 다른 무리의 전사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들이 들고 있는 토템을 발견하자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고 팡은 그들이 희망도시를 공격할 계획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빨리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한 팡은 서둘러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탈출구는 여우왕의 영역을 통과하는 길뿐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그는 다시 짐승의 영역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모든 병사들을 먹어치운 뒤였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팡은 그저 거기에 서서 짐승이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빨아들이도록 내버려둡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는 한 전사 옆에 놓인 건틀릿을 발견하고는 여우왕에게 그것을 가져가도 되는지, 그래서 그를 위해 더 많은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템은 그에게 600만 점 이상을 주었고, 그는 이런 것들을 더 모으면 자신의 시스템 레벨을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우왕의 허락을 받은 그레니티는 다시 한번 길을 나서고, 이때쯤 방은 이 강력한 짐승을 자신의 개인적인 치트코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쓰러진 전사들로부터 충분한 전리품을 챙긴 그는 다시 다음 행동을 준비하며 떠난다. 다음 수를 위해. 한편 룬은 도착해서 제자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지만 그녀가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당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태민 씨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말다툼이 격해지려는 순간 모두가 갑자기 그 아이가 미친 듯이 그들 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의 귀환에 기뻐하며 환호한다. 돌아왔다. 방은 그 전사들이 바로 뒤에 있으므로 도망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친다. 시간 낭비 없이 당이 뛰어들어 자신을 던져 우리 아이를 구합니다. 5단계 전사들과 싸움에 뛰어듭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부하들을 미끼로 사용하여 도망치려 하지만 당이 그를 뒤쫓아 재빨리 따라잡아 때려눕힙니다. 그리고 몇 개의 뼈가 부러진 채 절뚝거리며 도망가도록 내버려둡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가운데 방평이 마침내 동굴 전사 메달을 손에 들고 나타나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임무를 망치지 않았고 심지어 5단계 최고 전사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고 말입니다. 룬은 아이가 임무를 수행하러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학장에게 격분하지만 학생이 무사히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주변 군인들이 방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의 그가 공식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 그날 후에 방이 치료받는 동안 룬은 그가 목숨을 걸고 그런 짓을 했다며 꾸중하지만 방은 재빨리 화제를 돌려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탈출하는 동안 본 것을 덧붙이며 운명도시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윗선의 신음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방어 준비를 하러 달려갔습니다. 방어 준비를 하러. 나중에 기지 전체의 군인들이 모였고 선생님들은 얼마나 수적으로 열세인지 그리고 이번에는 옛 교장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황금 몸은 거의 무적의 힘을 잃었고 지금 사용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수메이는 방에게 그들이 지하군대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고 모두가 진지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푸가 끼어들어 그것이 완벽한 샷으로 전에 없이 레벨업. 순식간에 다른 이들도 흥분합니다. 하지만 루 선생님은 부상당한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리고 푸는 인기 얻으려고 쇼하는 것처럼 스포트라이트 독차지하려 하지 말라고 받아칩니다. 팡은 한 방에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는 게 무섭다고 인정하지만 친구들을 잃는 게 더 무섭다며 필요하다면 혼자서 두 도시를 무너뜨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 선생님은 그를 현실로 돌려놓으며 그곳에 8급과 9급 심연의 괴물들이 들끓고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팡은 여전히 양쯔에게 회춘안을 달라고 한 뒤 아무렇지도 않게 삼킨다. 푸는 그에게 감당해야 할 무게가 크다고 경고한다. 팡이 낡은 무기를 살피는 동안 함장이 나타나 그가 쓰러뜨린 적에게서 건진 B급 초승달 모양의 검을 건넨다. 그러자 모두 새 장비를 착용하는데 바로 그때 포털을 통해 증원군이 쏟아져 들어온다. 동시에 팡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유일한 방법은 교장처럼 8급 금신을 향해 돌진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싸움에서 승산을 가지려면 그 생각에 힘입어 그는 돌파구 이후 선배왕을 따라잡겠다는 목표에 집중한다. 돌파구 이후에 나중에 회의실에서 진은 자신이 소위 성급 고수 2명 중 1명이라고 자랑합니다. 도왔다고 자랑하고 브리핑은 탕이 그들의 목표가 누구인지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샤오레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자 큰 남자는 그를 제압하며 그의 힘조차 이 전투에서는 소용없을 것이며 전쟁이 놀이터가 아니므로 모두가 명령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병사들이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돌이 가득 찬 2개의 상자를 가져오지만 곧 전투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전장에서는 동굴 전사들이 이미 흩어져서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군은 인류가 반격할 시간이라고 선포하고 모두들 에너지 돌을 깨뜨려 힘을 끌어올립니다. 대규모 공중전이 벌어지고 각 전투원들은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전력을 다합니다. 섬뜩한 동굴 사람들이 작은 카트 타이탄처럼 벽을 기어오르는 동안 샤오웬과 샤오레이가 뛰어들어 훈련 결과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양즈와 그의 스승인 바이가 역동적인 듀오처럼 나란히 싸웁니다. 팡과 푸는 진정한 꿈의 팀으로서 그의 못지않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팀
등을 맞대고 두 사람은 동굴인 무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날려버립니다. 그러다 4랭크 NPC가 갑자기 매복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칭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적에게 자기 크기에 맞는 상대를 골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적이 진심으로 싸우기로 결심할 때까지 강하게 공격합니다. 전사가 반격하려 하자 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검을 하늘로 던지고 주먹으로 그 자존심을 박살내버립니다. 날아가는 자존심은 떨어지는 칼날에 처참하게 꿰뚫립니다. 그 후 병사들은 발리스타를 작동시켜 거대한 볼트를 발사하여 잡졸들을 소탕하고 적의 보급품을 파괴하는 동안 교관들은 중간급 전사들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이로 인해 적장은 격분하여 5에게 돌진하고 최고의 전사들이 버티느라 고전하는 가운데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압도적인 계급 차이를 가진 적들과 맞서 싸우며 카핀이 여러가지 선택지를 저울질하는 동안 누군가 에너지 캐논 사용을 제안하지만 그는 단 한 번만 발사해도 수백만을 소모하기 때문에 즉시 그 제안을 거절하며 이것이 희망도시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방은 적장이 우를 완전히 제압하고 하나씩 인류 최강자들이 파리처럼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는 개입하려 하지만 진은 그에게 침착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낮은 능력치로는 갈갈이 찢길 것이라고 말하며 그때 로 선생님을 향해 치명적인 폭발이 덮치지만 마지막 순간에 구해집니다. 놀랍게도 전직 교장 선생님과 그의 강인한 노인 부대의 기습 공격 덕분이었습니다. 그 직후 한엑스와 토너먼트 출신 대원들도 나타납니다. 곧바로 근육질의 노장들이 끼어들어 적과 맞섭니다. 짧은 교전 후 그들은 적 장군과 그의 부하들과 스타일리시하게 맞서 싸우고 학생들은 싸움에 참여할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제 몫을 다합니다. 자신의 힘을 보여줍니다. 교장 선생님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팔을 부러뜨리고 짐승 같은 남자애, 못생겼다고 엄마를 욕한 분노한 적은 발을 하나 더 만들어내더니 노인의 병든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러고는 전장에 폭발을 퍼붓고 여러 명이 보병들을 쓰러뜨리며 장군에게 이렇게 시간을 끌수록 인류의 사상자가 더 늘어날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젊은 세대를 지키고 싶어하는 노인은 초사이어인 모드를 발동하고 그의 금피도라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며 강화된 적 장군과 맞섭니다. 니다. 짐승인간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는 바로 그 순간 그에게 곧장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자신이 조용히 죽으려고 금강불배의 몸을 단련한 게 아니라고 말하며 곧장 돌격하여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붓는 최후의 반격을 가했습니다. 적의 절반 가까이를 날려버리는 폭발이었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 동굴 전사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멍하니 서서 그들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노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